안녕하세요, 풍사범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8월 29일 금요일 관심 종목에 대한 영상입니다. 시장 뭐 간단히 리뷰해 보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코닉이,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그렇게 나오면서 그 로봇 관련주들이 그렇게 할 거 이런 식이다라고 한번 이렇게 기대감이 한번 뽕 하고 뛰지 않을까라는, 어제 그 약간 뭐랄까 예전 이제 경험 삼아서 한 그 예측 플레이를 조금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차트쟁이니까 차트에 입각해서 차트를 먼저 해석을 하고, 차트가 조금 이상하다, 다음날 보통 이렇게 양봉 띄우면 이게 뭐냐, 적어도 요 정도 위에 시세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 많다. 그리고 차트 자리가 굉장히 낮으니까 이게 장기평선에서 이제 뚫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정배열도 돌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 생각은 들긴 드는데, 이상하다 갖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윗꼬리까지 먹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갖고 그 시외에서 종가로 매매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시간에서도 꽤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꽤 오르고, 그 예상한 대로 어느 정도 흘러가긴 했는데 좀 더 힘이 좋을 줄 알았거든요. 좋을 줄 알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아침에 팍팍 쏟길래 좋을 줄 알았는데, 여기가 2415원, 여기가 그 2404, 아침에 제가 장을 집에 있을 수 있어서 봤거든요. 근데 이때 여기가 VI고, 그리고 이거는 9시에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코닉이 어쨌든 관련주로 해서 엮였는데, 그 전에 아침에부터 얘네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얘네들. 예, 나우 로보틱스라고 이거 신규 상장주더라고요. 이거 끼 좋은 것 같아요. 로봇 관련으로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하자마자 따상 때리고 이렇게 양봉하고 시슬 빡 줬던 놈이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저장해 놓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 자리는 보통 여기 박스권 오늘 깨고 내려가긴 했는데, 그리고 상장 시초가 자리 요런데, 보통 그러니까 음봉매매 그 하시는 분들은 여길 깨고 내려온다, 이 라인 지금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요 라인 깨고 들어온다 하면은, 그 요런 라인 깨고 들어온 다음에 그때부터 좀 관심 가지시면은 좋은 경우가 좀 많긴 해요. 특히 이렇게 상한가 기준봉 만들고 했던 놈들. 그리고 뭐 저 주력 매매 중에 하나인, 지금은 돈이 없어서 말 못하긴 하는데, 이거 456도 아마 꽤 잘 됐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꽤 잘 됐을 것 같은데, 이건 뭐 나중에 천천히 다시 한번 제가 시간 날 때 456에 대해서 그뭐 리뷰 겸 해가지고 해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주가가 고점 대비 싼 자리다. 싼 자리니까 이게 한 보통 60% 정도까지 하락하고 반등 주는 경우도 많고 하거든요. 좀 시간은 지날 수 있어도. 그래서 뭐 관심 뒀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뭐 나중에 이제 지금 잘 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뭐 대한조선, G2G 바이오 이런 애들은 요런 차트 그림을 좀 기억해 놨다가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뭐 하락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발생했잖아요. 하락갭. 여기 요런 윗자리에서 하시면 안 돼요. 하락갭. 5일선 위고, 그 역사적 고점이냐 따지고 보면 이게 역사적 고점이잖아요. 역사적 고점 자리에서 이렇게 뜨는 거는 일단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그 이게 넥스트 종목이다 보니까 갭도 애매하게 떴죠. 그래서 뭐 관심은 혹시나 이것도 오해하실까봐 이런 자리만 하시면 안 되고, 뭐 정말 요런 자리에서 떴다, 막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응복 떴다 그러면은 요런 자리에서는 하시면 좋죠. 여기 이런 자리부터. 자, 아무튼 그렇고, 자, 아무튼 그 로봇 관련주들은 저거하고, 근데 이게 나우가 이제 저기 9시 이제 들어오고 나서 대장이 바뀌었어요, 이 러셀 이놈으로. 근데 러셀 이놈 사실 끼는 나쁘진 않은 편인데, 이거 좀 안 좋은 종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상한가도 잘 못 가고 약간 안 좋은 놈으로 알고 있는데, 이놈이 대장주를 하더라고요, 여기. 그래가지고 에이씨, 이 차 여기 뭐냐, 여기 글러 먹었겠다, 여기 뭐 그래도 상한가 잘 가고 그랬었네. 근데 이놈이 그 윗꼬리를 참 많이 달아요. 많이 달고 여기도 양봉이 있었네. 이렇게 밀리면 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보통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음봉 그 강한 종목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양봉이 뜨네, 이상한데 하고
그래서 사실 손전자리 크게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별로 시세에 나오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실패하는 종목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요 이전에 여기 많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구나. 이게 계속 많이 올랐었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2차 파동부터는 잘 안 돼가지고 보통 1차 파동에서는 되게 잘 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건 나중에 차트 분석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이놈이 대장주를 하길래 아 로봇주 안 되겠네 오늘은 안 되겠다. 뉴스도 되게 늦게 붙이더라고요. 뉴스도 노랑봉투 관련 법으로 이렇게 붙이던데 노랑봉투 이게 수혜주다 나무가. 그리고 얘 거래대금도 러셀이 대장인데 거의 안 붙어요. 대금이 아침에 붙지도 않고 나무가 좀 붙었거든요. 나우가 좀 붙었는데 오전에 한 900억 1000억 붙이길래 정고점도 있고 꽤 좋아 보인다 했는데 대장 뺏기더니만 막 빌빌빌 거리더라고요. 좋은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저기 뭐냐 대장 뺏기고 이등주 역할하고 그러다 보니까 코니고토 얘는 대장 그 이등주도 3등주도 아니고 심지어 막 몇 등주 하더라고요. 푹푹 내려가더라고요. 대신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좋은 종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관심을 두시면 좋습니다. 계속 특히 여기 자리 여기 보시면 여기 요 자리 오면은 와주면 이건 매수 대기를 해놔도 돼요. 종가로 깨지면 더 좋은데 이 사마 넥터스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게 종가로 잘 안 깨져요. 여기 다들 보고 있어요. 이런 자리는 다 보고 있거든요. 차트쟁이들이든 남들이든 다 보고 있어요. 이 전고점은 굉장히 좀 뭐랄까 중요한 위치를 하기 위해 이게 약간 뭐랄까 신호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호봉. 그래서 세력들이 이런 봉 되게 간단한 원리거든요. 보통 이런 자리를 찍고 내려오면은 아 세력들이 어느 정도 털었구나라는 생각으로 대부분 그 매도를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그런 개인들의 생각을 역으로 이용하는 게 세력이기 때문에 그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 저는 구독자 1850명에다가 조회수도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잔챙이 막 진짜 잔챙이 가면 안 되는 막 그 손톱 떼 같은 놈들을 거를 세력이 쳐다보질 않아요. 근데 이제 고수분들 거나 그런 걸 그 대세 막 그런 채널 뭐랄까 엄청 그 뭐랄까 양지에 있는 채널들을 많이 그 오히려 그 모니터링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르쳐 주는 방식은 이런 중요 라인 깨지면은 손절해라요, 손절. 근데 대부분 세력들이 근데 그게 몇십 년 동안 이루어졌는데도 안 바뀌냐면은 이런 세력 관련 주들에 대해서 보통 대놓고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저 뭐냐 막 책을 낸다든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내용을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음봉매매 그리고 인기도 없어요. 음봉매매가 별로 인기가 없는데 음봉매매의 좋은 점은 일단 싸게 살 수 있어서 수익 그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양봉에 비해서 그리고 난이도가 정말 쉽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는 없을 수 있는데 수익은 잘 챙겨. 나중에 이제 정말 음봉매매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트렌드가 바뀌면 모를까. 지금 뭐 몇십 년 동안 음봉매매는 그 트렌드 아예 밖에 있었어 가지고 오히려 그 세력이 이런 식으로 잘 이용해 먹는 그 매매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오실 때 찍고 올라가면 그 아쉽잖아요. 그래서 매수 대기를 하셔도 되고 굉장히 좋은 자리니까. 그리고 좋은 종목입니다. 일단 종목 선정이 좋아야 되는데 노란봉투법도 있고 뭐 엔비디아에도 엮였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갈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봐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아직 1차 파동도 아니에요. 아직 장기 평선 뚫어놓고 제대로 돌려놓지도 못했어요. 이거 보시면 장기 평선을 지금 돌리질 못했어요. 이제 막 돌려나가는 추세거든요. 가격도 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밑에 자리부터 모아 간다는 개념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좋은 자리는 이런 밑에 자리. 오늘은 비록 3등주를 했지만 3, 4등주를 했지만 뭐 상한가도 굉장히 좋게 만들었고 대금도 사실 이 정도 자리에서 시총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총도 800억이니까 이 정도 자리에서 이 정도 대금 들어온 거면 크게 나쁘지 않고 음봉 이렇게 크게 밀었는데 이 정도 대금 빠진 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서 매수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종가 매매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서 가도 됩니다. 이 오일선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놈들은 잘 안 깨더라고. 잘 안 깨. 이렇게 툭 깨지면 참 좋을 텐데 안 깨요. 안 깨고 이렇게 해서 하고 아래 꼬리 툭 만들고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 그 오일선 따라서 이렇게 깨는 척하고 이렇게 툭 만들고 그러면 오일선은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더니만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노란봉투법이 계속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 심플 관심 종목 아마 어제 이 동영상이었을 거예요. 여기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긴가 요건가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 아마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좀 다루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심플자가. 그래서 그 내용 좀 이렇게 지켜보고 저도 찾아봤는데 상당히 좀 뭐랄까 이 정치적인 성향을 배제하고 나서 해석을 해보면 노란봉투법이 조금 더 그 계속 가시화 되겠구나. 계속 이제 이제 기대감으로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과 AI를 접목해서 산업이 계속 바뀌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계속 만들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그 주가는 아마 한번 랠리를 분명히 하긴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시장도 그냥 계속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잖아요. 이 박스권에서 그냥 내릴 거면 내리고 오를 거면 오르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장기 평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툭툭 깨지고 내려가면 오히려 좋은 거긴 하거든요. 이렇게 툭툭 깨고 내려가면 그러면 사실 막 시장이 막 공포다 어쩌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그때쯤에 뭐가 나오냐면 또 그런 식으로 주가가 막 흘러가면 이제 막 뉴스가 계속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그런 경우에 우리한테 무기가 있는 게 지금 그 뭐냐 상법 개정으로 50억이 10억으로 될 거다 어쩌다 말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다. 그리고 뭐 자사주 매각하니 어쩌니 그것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코스피 5천원 외쳐놨는데 그걸로 당선시켜줬더니만 뭐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하면서 그러니까 눈치 보고 있으면서 외국인은 맨날 갖다 팔고 외국인이 들어올라가 하다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장에 비해서 뭐 저기도 하고 그리고 환율도 지금 높은 편에 1,400원대로 1,400원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악재인 상황인데 거기다 미국 금리 떨어지면 미국으로 돈이 넘어가서 우리 주식시장 금융시장에는 되게 안 좋아져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장이 좀 막 랠리를 할 수 있거든요. 막 산타 랠리니 하면서 막 그 추석 지나고부터 막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치권이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조금씩 그 시간을 간을 보는 건지 그런 건지 잘 모르겠긴 한데 보통 그렇게 간 보고 막 눈치 보고 있으면 팍팍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것도 웃긴 거고 약간 정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그냥 상황 분석만 좀 해보자면 전 정치 얘기 좋아하긴 하는데도 뭐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자주 얘기 안 하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걸 이제 금융시장에 엮어서 해석을 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바닥이고, 근데 잘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 코스닥 시장에 돈이 이번 그 상승장 때 제가 사실 그 시장을 보진 않았거든요. 종목을 막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올라갈 때 그 주도 테마인 막 조방원 있잖아요. 조선방산 그 걔네들이 올렸지 막 같이 따라간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막 로봇주들도 새로운 게 막 나오고 막 지금 이격도도 엄청 높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동안 원래 그러면은 그 시장이 막 순환하면서 별의별 테마가 막 나오면서 내가 간다 이러야 될 정상이거든요. 막 그리고 막 말도 안 되는 종목들 막 신풍제약 같은 거라든지 막 이트론 뭐 박셀바이오 막 이런 식으로 막 종목들이 라이징 스타로 막 떠올라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나오고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소강 상태로 보이는데 따지고 보면은 이런 데가 그 저기다 대세 초입장이다 보면 그래서 뭐 그런 중에 이제 좋은 종목들 잘 선별해가지고 가지고 있어도 되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돈을 현금 좀 어떻게든 마련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좋은 종목 잘 가지고 있으면 막 100% 이런 것도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이에요. 뭐 지금 코닉도 그렇고 뭐 콜마 같은 애들도 이렇게 계속 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 내에 들어왔으면 오히려 좋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 매물대 소화하고 이거 시간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좀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콜마도 오늘 뭐 이렇게 어제 간단히 리뷰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여지를 주는 놈들은 정말 잘 따라하셔야 됩니다. 콜마 B&H 이런 것들 콜마 홀딩스랑 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콜마 홀딩스가 더 많이 올랐나 오늘? 뉴스도 붙이긴 했는데 경영부 문제. 근데 얘가 높잖아요. 그리고 얘가 무거울 거예요. 얘가 더. 얘는 4,400억. 그 콜마 B&H는
4,500원. 뭐야, 비슷하네. 근데 주가가 이게 낮네. 이 콜바 홀딩스가 대장. 뭐야, 이거는 모르겠네요. 이거 어떤 놈이 대장할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돈 많이 더 많이 들어간 놈이 대장하죠, 보통. 콜바 홀딩스의 돈이 보통 얼마 들어가냐? 3천억도 들어가고 막 그러네. 얘가 대장하긴 하겠네요. 콜바 홀딩스가. 근데 같이 볼 거면 콜바 홀딩스를 봐야 되겠네. 콜바 홀딩스가 더 쌌었나 봐요. 그게. 그리고 지주사 제대로 된 이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 지금 콜바 홀딩스를 위주로 더 보긴 해야 돼. 얘가 더 끼가 좋다. 종목이. 요런 자리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요런 자리 들어올 때마다 경영권이 본격적으로 가시하기 전까지 이런 자리 들어오면은 좀 이렇게 매수를 모아가는 매수를 하셔도 돼요. 이런 자리들. 그 박스권 돌파하고 다시 그 자리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 거. 콜만 홀믹스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차트상으로 좋아 보이고 뭐 대금도 얘가 더 많이 들어오고 하고 있긴 했으니까. 근데 콜마 BNH가 단기적으로는 싸서 21선도 곧 올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얘로 더 끌어올릴 수 있는데 얘가 더 무거우니까 콜만 홀딩스를 얘를 보되 콜만 홀딩스를 보면 더 괜찮지 않을까. 콜만 홀딩스가 오늘 몇 프로 올랐지? 탄력도 얘가 확실히 더 좋네. 17%. 콜만 홀딩스를 보세요. 콜만 홀딩스 위주로 보시고 경영권 분쟁은 계속 일어나지. 지금 2파동이네. 근데 벌써 이거 너무 늦게 봤다. 뭐 2파동이니까 제가 이제 이만큼 제가 시장에 어느 정도 그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게 디테일한 거를 못 찾는 거죠. 그래서 계속 상한가 간단한 매매분만 보고 계속 일을 너무 바쁘게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은 쥐어짜서 어떻게든 지금 다시 옛날처럼 하루 종일 정말 공부하는 상황 저걸로 모드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빨리 이제 이거 마무리하고 일 나가야 되는데 아무튼 콜만 홀딩스 위주로 보고 NC트론 이렇게 오씨 또 더 밀었네. 뭐 이런 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본인 자리까지는 다 옵니다. 다시 거래 대금도 개 줄었고 지금 이게 동전주에다가 대금도 안 터지는 굉장히 소형주다 보니까 그런 거고 혹시나 물려 계신 분 있으면 크게 걱정은 안 하고 대신에 많이 먹을 생각은 별로 안 해야 되고 그냥 여기에서 물렸다 치면은 한 2, 3%? 한 요 정도에서 장기 평선까지는 보통 잘 못 오니까 한 방에 한 380원대 뭐 이 정도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건 모아가도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M&A 재료다 보니까 M&A 갑자기 뭐 불발될 때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서 좀 무섭긴 한데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좀 이렇게 물려 계셨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만 먹고 나오든가 뭐 그래서 엄청 그 차트를 이쁘게 안 만들어 주는 거 보니까 좀 손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제가 이제 항상 그 기계적인 매매를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실패 사례로 남을 수 있어서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나미가 끼가 괜찮은 종목인데 오늘 막 얘도 양봉매 했으면 좀 이렇게 수익은 좀 받겠죠. 봤는데 이렇게 쭉 밀어요. 이제 대금도 없이. 그래서 이런 놈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놈들 되게 좋아요. 되게 화끈하잖아요. 화끈하게 밀고 화끈하게 땡기고 그러다 보니까 요 모나미 같은 경우는 오늘 사도 오늘 종가 매매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 아니면 내일 시가 매매 오일선 안 깨져도 하셔도 괜찮아요. 꽤 많이 줄 거예요. 적어도 여기서 종가로 친다 치면은 아마 상한가 여기 보통 여기 저항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상한가 여기 고가가 저항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깨지면 그러면 보통 한 7, 8%까지 수익권이 있을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수익권 이렇게 주는 거면 진짜 훌륭하죠. 그리고 그 미국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계속 엮일 수 있어서 모나미도 계속 쫓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얘도. 그래서 잘 그냥 따라가 보시면서 들고 갈 생각이 있다 쳐도 아직 2파동이거든요. 2파동이니까 확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 해도 그냥 그대로 꼬꾸라지진 않아요.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5일선 깨지는 자리 거기서 만약에 반등 안 준다 그럼 다시 21선 깨지는 자리 그런데 노려서 분할 매수 한 3번만 하시면은 원하시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수익을 굉장히 많이 줄 거다. 이런 놈들은. 그래서 G2G 바이오랑 대한조선 뭐였죠? 대한조선 어떠한 여기 있네. 이렇게 툭 깨지는 날이 있어요. 요런 날 매수하시는 게 좋은 거죠. 요런 날. 예, 이따가 보고 대금도 안 터졌잖아요. 굉장히 지금 기회인 거예요. 4%밖에 안 되지만
지금 5일선 돌파하고 다시 깨지고 또 그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종가로 매매하시거나 하시면 괜찮아요. 뭐 8시 반 쯤에. 자, 아무튼 요거 간단한 리뷰는 끝냈고, 자, 오늘 상한가 보면은 일단 동일 스틸럭스 요거 보니까 유상증자 관련 그거더라고요. 주주 배정. 근데 이게 제3자 그 한마디로 다른 주주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내용인 거다 보니까 이렇게 상한가도 그래서 세게 갔었고, 이런 종목들이 정말 괜찮게 주죠. 이렇게 자리를. 정말 5일선 깨지더라도 시세 빡 주고 10%나 줬네. 21선 깨지고 여기서 매수 보통 하게 되거든요. 저기서 돈 없어서 뭐 조금 매수했었었는데 제가 이거 돈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거 얼마 했더라? 조금 벌었었었는데 한 10,000원만 아마 벌었을 거예요. 이렇게 사가지고 보통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냥 먹고 나오는데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며칠 지켜보는 거. 21선 자리는 특히 이런 좋은 종목 이렇게 차트적으로 좋게 대금도 뭐 사실 이게 200억밖에 안 타서 그렇긴 한데 이 조그만 종목이라서 그럴걸요. 그래서 24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내가 올인만 안 한다 생각하면은 이런 종목은 차트로 이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느 정도 그 충분히 가능성을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고 갔으면은 뭐 상한가 이건 뭐 운이죠. 상한가는 진짜 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일 스틸럭스는 별다른 내용 없고 그냥 그 주주배 유상증자 이 내용도 예전에 제가 공부해가지고 언제쯤부터 사면은 시세 먹는다 이거 내용 있었는데 이건 까먹었어요. 하도 오래되고 해가지고 그 권리락하고 그 증자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또 유상증자가 나쁜 유상증자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유상증자가지고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대충 근데 재료 자세히 모릅니다. 유상증자 복잡해갖고 잘 모르겠어갖고. 자, 그리고 이거 현대 ADM 원래 현대바이오가 굉장히 끼가 좋잖아요. 그래서 현대바이오 뭐 붙어있길래 그거 진짜 그거더라고. 현대바이오 관련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현대바이오 같이 이런 진짜 막 바이오 중에서 막 몇 대장 안 되는 막 그런 종목 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바로 이런 거 뜰 때 잘 보시라고. 이런 거 갭이 이렇게 떴잖아요. 여기가 자 유상증자 때문에 이렇게 갭이 떴죠. 이런 자리 잘 쫓아가면 양봉에서 사시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뭐 이건 뭐 운이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아마 저기 같은데 저 뭐야 넥스트레이드인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 나중에 몇 달 걸릴 수 있긴 한데 그리고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더 내려갈 수 있는데 보통 이 양봉의 저가를 깨면은 그때 사는 게 좋으니까 만약에 이 시세를 못 줬다 그러면 깨면 좋으니까 여기 깨는 자리 이날 샀겠죠. 이날 사서 뭐 그냥 시세를 먹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주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개파락 이 하락갭은 승률이 진짜 대박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 떴죠. 근데 얘는 양봉으로 잘 뜨네. 굉장히 현대바이오 여기 깨지는 요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 요런 자리 여기서 여기 종가에 샀겠죠. 여기 종가 항상 종가를 노리셔야 돼. 그 여기 더블갭도 떴네. 더블갭 자리도 있었고 더블갭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갭이 있는데 이미 거의 시세를 못 주고 다시 갭이 뜨는 경우 그걸 더블 갭이라고 하는데 또 역길로 좀 샜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재료 이 지금 재료가 현대 ADM이 이거죠. 페니트리움 연구 세계 최고 권위 암살 그러니까 이런 막 세계 최고다 뭐 이런 거 붙으면은 이런 현대바이오 뭐 암 관련 애들은 진짜 잘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오늘 이 얘네 올라갈 때는 못 봤는데 굉장히 잘 갔더라고요. 그래서 분봉을 보면 한 방에 쭉 5장은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뭐 분봉은 그냥 간단히 해석하는 거고 재료만 해석하면은 지켜보시면은 얘가 또 양봉 띄우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만약에 갭이 별로 안 뜨잖아요. 근데 암 관련은 갭 엄청 뜨더라고요. 막 10% 15% 뜨던데 막 3% 5% 뜬다. 그럼 얘는 시가 매매 하셔도 돼요. 시가 갭이 별로 안 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시가 매매하고 현대바이오도 만약에 이게 상한가 못 갔잖아요. 현대바이오가 넥스트레이드 종목 맞네. 근데 얘가 내일 아침 8시 되면은 솔직히 얘 종가 매매 하셔도 된다고 봐요. 이러고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비빌대고 있잖아요. 이런 거 종가 매매 해도 돼요. 왜냐면 분명히 이것도 어제 이어서 약간 예측인데 이 현대 ADM 이런 것들이 되게 뭐랄까
제목도 자극적이고 최고 권위 암학대 정식 초록 채택 소식에 정식 초록 채택 세계 최고 거미 막 이런 암학회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바이오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유명하거든요. 그 잘 모르는 개미들도 현대바이오 꽤 알아요. 그래서 야 저거 되게 괜찮은 종목이지. 진짜 그 잘 가는 놈이지 막 그런 식으로 인식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얘가 갭이 막 10몇 프로 뜨잖아요. 뜰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현대바이오가 갑자기 막 따라가요, 같이. 그러다 보니까 얘도 5% 이상 먹을 수 있는 구간이 꽤 있다고 봅니다. 이 윗꼬리도 충분히 먹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윗꼬리가 고가가 6,600원 25%에서 지금 현재 아니구나. 고가가 이게 뭐야? 상한가 찍었었네, 얘도. 상한가 좀 찍었는데 살짝 깨졌잖아요. 이 상한가 터치를 하긴 했네. 요런 거, 종가, 지금 장외에서 미수 베팅 한 친구들이 아마 이런 거 이렇게 하다가 툭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자리. 그럼 사실 여기부터는 좋은 자리라고 봅니다. 좋은 자리라고 봐요. 박스권 깨지는 자리. 이런 자리부터 매수하셨고, 요거는 이제 차트적인 해석보다 재료적인 해석인데, 내일 저 현대 ADM이 가면은 자매주로서 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끼도 좋고 심지어 그래서 현대바이오는 내일 꽤 올라가지 않을까? 어차피 현대 ADM 못 사가지고 이러면은 ADM 못 사니까 현대바이오 사고 싶어서 막 난리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상한가 저 현대바이오가 상한가 몇 시에 깨진 거지? 빨리 리뷰해야 되는데. 자, 여기 상한가가 그쵸, 3시 10분에 이거라도 따라 붙어야겠다, 상따 해야겠다 이렇게 샀는데 넥스트 트레이드다 보니까 상따 개념이 조금 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망 매물 떨어지고 막 지났는데 상을 닫질 못하니까 던진 거죠. 상을 닫지 못하게 던지고 그래도 다시 올라가겠지 하는데, 지금 개인들이 막 그런 내동매매 희망회로 갖고 있던 개인들이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정신 차린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건 그런 자리에서부터 매매를 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보통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게 그런 해석도 있고, 제로도 나쁘지 않고 현대에이디엠이, 그리고 1등주가 따라 올라가면 저런 종목이 따라온다. 종목기 좋고 대금도 분명히 좀 꽤 들어올 것 같고, 현대바이오 대금도 꽤 들어올 것 같은데, 보세요. 이 1,몇백억 1,200억이면 충분히 괜찮죠. 이런 식으로 따라가시면은 현대 ADM을 사실 사는 게 좋은데, 현대 ADM 못 살 거란 말이에요. 아침에는 바로. 그러면 8시 땡 되고 나서, 아니면 오늘 종가에 매매하셔도, 현대바이오를 매매하셔도 현대 ADM의 그 갭을 띄우는 걸 보고 현대바이오가 따라갈 거다. 그러면 진짜 내동매매로 막 10%, 막 20% 이렇게 먹을 생각까지 안 하면은 충분히 한 5%, 7% 이 정도까지 수익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항공주들도 꽤 조선주들도 꽤 했는데, 이런 놈들이 돈을 다 빨아가더라고요. 시장의 대금은 다 빨아가더라고요. 신고가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신고가에 돈 빠방하게 들어오고 막 8천억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런 종목 위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마감을 해야 돼서 이런 거 리뷰는 못하고, 자, MSC는 요거예요. 투자여가지고 자기 자본 대비 80%, 88%라더라고. 1,400억.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괜찮은데, 자리도 높고, 이런 거 투자 관련 내용은 제가 재료 해석을 잘 못해갖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금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그냥 관심만 두고, 이 정고점 넘어가면 또 막 붙을 거예요. 정고점 넘어가면 붙는데, 그거는 이제 돌파 매매하는 한 사람들 몫이라서 전 잘 모르겠고. 자, NK가 양봉이 떴는데 좋습니다. NK 이렇게 N자형 파동하고, 진짜 이런 종목들이 보통 저한테는 좋은 종목이에요. 딱 21선 깨지고 며칠 지나서 이렇게 있다고. 아까 동일 스틸럭스 보셨죠? 그리고 5일선 깨지는 자리에서 시세 딱 주고, 정말 좋은 종목이거든요. 이거 양봉매 했을 때도 이렇게 하면은 윗꼬리까지 못 먹는다 쳐도 벌써 시세 4, 5%, 진짜 시작하자마자 4, 5%, 그리고 음봉으로 밀자마자 또 시세 주고, 이런 종목들 종목끼가 계속 따라가거든요. 거기다가 재료도 하나오션 잠수함 이거 사업결산에 한미조선업력 결정사로 상한가, 겹경사로 상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료가 이게 결선 질출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재료가 그 소멸된 게 아니잖아요. 사업이 확정됐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확정될 때까지 어떤 기대감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자리 이렇게 정고점 받고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요런 것들도 나중에 보면은 이거 왜 쳐놨지? 이거 정고점 요런 박스권 요런 자리들 이렇게 오면 좋아요. 여기 저거 왜 쳐놨지? 여긴데. 자, 이걸 처음부터 봤으면 요런 자리 오면 좋을 거다라는 그 저거를 제가 막 이때쯤 제가 이걸 봤으면 아, 저런 자리는 잘 노려보시고 그 와중에 막 21선도 깨졌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보통 여기서 손절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아, 그런 자리가 좋은 거다. 그래서 이제 이거 NK 같은 것도 내일 양봉매 해가지고 고가 이렇게 윗골까지 막 먹진 못하고 2, 3%, 5%막 7% 이렇게 하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러고 뭐 인베티지 뭐 별로 못 갔어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고바이오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아래 꼬리 많이 달고 막 앱코도 약한 종목으로 좀 많이 밀렸는데 뭐 캐대언 관련 내용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 할 바엔 모나미 하시는 게 좋고 자, 인벤티지 랩도 나쁘진 않은데 차트 자리가 높아가지고 조금 이런 건 무섭다. 그래서 약한 종목이고 설거지 자리에도 가까울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설거지 자리에 가까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인벤티지 랩 같은 건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력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내일에 사마 네트워크 제가 원하던 자리를 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장을 못 봤는데 아쉬워. 요 자리를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1,500원 찍고 일단은 반등을 좀 주긴 줬는데 아직도 먹을 룸도 많이 있고 일단 요런 거는 매매를 어떻게 하시냐면 내일 이게 뭐 갭이 많이 안 뜨면 뜨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갭이 안 뜨면 갭 뜨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2, 3%? 왜냐면 오일선이 이렇게 하락 추세라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오일선이. 그리고 21선도 이렇게 돼요. 그럼 언젠가 만날 때까지 여기서 막 이게 약한 종목이면 이렇게 막 지지부진해요. 막 윗꼬리 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막 올라갔다 막 이래요. 그러다 21선도 툭 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유효한 자리는 요런 자리부터는 정말 괜찮은 그 자리인 거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모아간다 그러면은 그거 지금 내일 아침에 이렇게 사서 요런 종목들은 조금 여지를 남겨주는 게 좋습니다. 잘 튀니까 사서 2, 3% 일단은 한 챙겨놓고 한 반절 이렇게 챙겨놓고 나머지는 보는 거예요. 여기 윗꼬리 6%도 보고 여기도 보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10%도 볼 수 있고 그 진짜 난 모르겠다 하면 여기까지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자리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 네트워크스는 정말 진짜 꼭 매매하셔라. 꼭 반드시 매매해. 반드시. 이런 건 진짜 거래량도 줄어났고.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더라도 진짜 물려도 좋은 자리예요. 심지어 이런 쌍봉 맞고 이렇게 고점에서 막 90% 가까이 떨어진 이런 종목이라 이런 자리부터는 90%는 아니고 한 80%? 뭐 이 정도 떨어진 종목이라 이런 자리부터는 진짜 뭐 내가 그 미수 베팅 해갖고 하루 이틀밖에 못 버티는 그런 거 아닌 이상 정말 좋은 자리고 좋은 종목이고 그리고 차트도 이쁘게 만들어 놨고 그러다 보니까 툭 깨졌을 때 오늘 같은 날 며칠 동안 계속 얘기했죠. 사야 된다. 예, 무조건 사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내일 돈 조금이라도 생기면 무조건 살 거예요. 이거 무조건. 뭐야 이거 넥스트 트레이드 종목이야? 아닌 걸로 아는데 방금 살짝 옮기진 것 같아가지고 자 아무튼 사마 네트워크스 무조건 제 기준에서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종목이다. 빨리 나가라고 난리네. 아 이거 저녁에 올려야 되겠네요. 아 지금 시간이 없네. 하도 딴 말을 많이 하니까. 콜마는 콜바 홀딩스 보시고 3기 에너지는 이제 시세 줬으니까 됐고 내가 뭐 하려고 했다. 프로 2000도 요거 21선 깨지는 자리 잘 보시고 21선 깨지면 그때 매매하시면 괜찮다. 그러니까 내일 일단은 사마 네트워크는 시가부터 매매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현대는 얘기했죠. 현대바이오 위주로 보시되 8시에 보고 괜찮고 하고 NK도 내일 조금이라도 내리면 차라리 이렇게 매수해서 좀 시세 먹고 상황 봐라. 뭐 그런 거 정도. 자, 그 정도 한 3개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모나미도 좋습니다. 모나미 같은 경우도 싸기 때문에 요 상한가 반가까지 한 10% 정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 올려고 좀 이따 저녁에 올릴 것 같긴 해요. 지금 5시인데.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